안녕하십니까. 백기자의 스보일러 진행자 백기자입니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 해보셨습니까?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면은 흔히 지중해나 알래스카 그리고 카리브해 정도를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최근에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포함된 동북아 지역에서도 크루즈 여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루즈 여행 그리고 크루즈 산업, 특히 한국형 크루즈 산업의 가능성 타진해 보겠습니다. 크루즈는 기본적으로 빨리 가지 않는 천천히 간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행이라는 게 붙으면은 천천히 가면서 그 배 속에서 다양한 어떤 문화상품, 레저를 즐긴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크루즈 여행은 육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바다와 선박만의 특별한 낭만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선적의 코스타 세레나호라는 크루즈선을 타보았습니다. 제가 탄 코스타 세레나 4박 5일짜리 상품은 펜스타 그룹이 용선, 이른바 배를 빌려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배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는 없고, 이른바 외국에서 유명한 배를 우리가 빌려와서 한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태우고 그리고 여행 상품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비중을 본다 하면은 크루즈선 여행을 즐기려는 한국인들도 꽤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 톤수가 무려 11만 톤이고요. 선체 길이 290m나 됩니다. 승무원이 무려 1,100명이 타고요. 승객이 3,780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갈라쇼가 열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료 레크레이션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시로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들은 늘 하루 전에 일단 신문이라는 선상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카지노를 기대 많이 하니까 카지노도 대부분 이 크루즈선에는 다 있습니다. 보통 저녁 시간에 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만들었고요. 매일 카지노와 관련된 또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크루즈 여행 상품을 팔았고 모두 한 3,700명 정도가 이 배를 탔습니다. 1항차에서는 1,700명, 2항차에서는 한 2,000명 정도 탑승을 했는데요. 평균 연령을 살펴보니 56세에서 한 57세 정도가 됐습니다. 연령별로는 80% 이상이 40대 이상이었습니다. 남녀 성비로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여자가 한 8% 정도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 승객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입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한국형 크루즈의 가능성을 실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지금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국가군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문화, 세 번째 가격의 장벽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지금 크루즈선이 한국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유럽의 배나 미국의 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객들도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장벽인데 한국인들은 선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격 부분인데 가격은 기본적으로 일반 여행 상품에 비해서 크루즈 상품이 2배 내지 3배 정도 비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교통수단인 항공이나 열차 또는 기타 어떤 차량하고 그다음에 숙박, 호텔에 대한 것 그리고 식사에 대한 게 각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따진다면은 크루즈가 결코 훨씬 더 비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크루즈는 탑승과 동시에 여행이 시작됩니다. 한국형 크루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한국인이 크루즈 여행 상품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 크루즈 여행이 갖고 있는 단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언어의 문제,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상품에 대해서 최소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을 충분히 배치를 하고 그게 맞는 언어적 서비스만 제공이 된다 하면은 첫 번째 벽을 넘어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문화의 장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아직까지 아무리 빌려온 즉 용선 크루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승무원과 프로그램은 유럽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딱 맞는 이런 콘텐츠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형 크루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국형 크루즈 산업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면은 좀 더 다양한 가격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한국형 크루즈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일단은 한국형 크루즈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상품이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국형 크루즈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크루즈 여행 상품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크루즈를 생산하기 위한 조선산도 같이 덩달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부산항이라는 세계적인 항만과 함께 크루즈 여행 상품이 잘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혹은 이웃 국가에 있는 여행객들까지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면은 부산항은 동북아의 중심 크루즈 모항으로서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남 지역에 있는 이 조선 산업이 크루즈를 건조해내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크루즈 산업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정책에 대한 고민들도 있다면은 부산이 새로운 동북아 최고의 크루즈 모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